제레미 호프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레미. 그리고 여러분 좋은 오후입니다. 저희는 4분기에 강력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2026년과 그 이후의 전략을 실행함에 따라 강력한 성과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6억 5,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저희 전망치 범위의 상단에 근접했습니다. 매출 성과와 효과적인 비용 관리가 결합되어 저희 전망치 범위의 중간값에 가까운 1억 4,900만 달러의 에비타를 달성했습니다. 4분기 에비타 마진은 23%로 1년 전보다 260베이시스 포인트 2.6% 상승했습니다. 2025년 전체 에비타는 매출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비용을 통제함에 따라 전년 대비 25%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4분기와 2025년 전체에 대해 양의 GAAP 순이익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매매포 세일 매출은 4분기에 전년 대비 11% 증가한 4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NAR.미 부동산중개인 협회의 보고한 주거용 부동산 업계 성장률인 3%보다 약 800베이시스 포인트 8% 높은 수치입니다. 저희는 4분기 업계의 구매 모기지 실행 규모가 전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진로우를 통해 거래하는 구매자 대다수가 모기지를 끼고 집을 구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매매 매출 카테고리 내에서 주거용 레지덴셜 매출은 4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며 저희의 성장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주거용 매출 성장은 주로 저희의 중개인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신축 마켓플레이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중개인 서비스에는 진로우 프로퍼드, 시장 기반 가격 책정 마켓 베이스트 프라이싱, 그리고 진로우 쇼케이스가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에는 주로 팔로업 바스, DOTLOP, SHOWI, NGTIM이 포함됩니다. 매매 매출 카테고리 내에서 모기지 매출은 4분기에 전년 대비 39% 증가한 5,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저희 모기지 퍼널 내 고객들로부터 예상보다 나은 전환율을 확인하면서 전년 대비 약 20% 성장을 예상했던 저희의 전망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구매 대출 실행 규모는 4분기에 전년 대비 67% 성장하며 가속화되었고 이것이 저희 모기지 매출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저희의 결과로 볼 때 진로우 홈론즈가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가치 제안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저희는 그 전략과 실행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렌탈렌털즈 부문으로 넘어가면 4분기 매출은 1억 6,800만 달러였으며 성장률은 전년 대비 45%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렌탈 매출은 4분기 전체 매출의 26%를 차지하며 1년 전 21%에서 증가했습니다. 이 성장은 주로 전년 대비 63% 성장한 다세대 멀티 패멀리 매출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다세대 부동산 관리자들에 대한 저희의 가치 제안과 새로운 부동산을 확보하고 더 포괄적인 패키지로 업그레이드하도록 만든 저희 영업팀의 실행력이 4분기 결과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는 앱과 사이트에 등록된 다세대 부동산의 수를 전년 대비 44% 늘려 2024년 말 5만 개에서 2025년 4분기 말 사상 최고치인 7만 2천 개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다세대 부동산 수를 25유닛 이상의 건물로 측정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저희의 롱테일롱 TAIL 소규모 부동산들은 포함하지 않는데 이를 포함하면 부동산 수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러한 롱테일 부동산을 포함할 때 진로우 렌탈은 4분기에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은 월 평균 250만 개의 활성 임대 매물을 보유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있는 고의도 세입자들의 양과 질 덕분에 저희는 부동산 관리자들 사이에서 점유율 월넛 셰어를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로우가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장 높은 마케팅 투자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목표를 향해 렌탈 부문의 성장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분기 에비타 비용 5,500만 달러는 예상보다 높은 법률 비용으로 인해 저희 전망치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저희는 4분기 총 고정비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었던 반면
총 매출은 18% 성장함에 따라 총 고정비에 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는 4분기 전년 대비 20% 감소한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의 영향이 포함됩니다. 저희 비용 절감 노력의 결과는 전년 대비 26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에비타 마진 확장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희의 순이익 마진은 1년 전 4분기 대비 990 베이시스 포인트 9.9% 확장되었습니다. 2025년 전체 실적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의 실행력은 16%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저희의 10% 중반 성장 전망과 일치하고 연초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NAR에 따르면 2025년 주택시장은 3% 성장했는데 이는 저희 매출이 주택시장보다 1300 베이시스 포인트 13% 초과 달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성과를 평가할 때 저희는 연간 및 단연 기간 동안 시장을 능가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5년에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매매 매출은 2025년에 9% 성장했으며 주거용 매출은 7%, 모기지 매출은 37% 성장했습니다. 렌탈 매출 성장은 2024년 전년 대비 27%에서 2025년 전년 대비 39%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저희는 2025년에 다세대 부동산을 44% 늘렸으며 부동산 관리자들은 업그레이드된 패키지로 투자를 확대하는 쪽을 선택하여 다세대 매출이 전년 대비 58%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희는 강력한 매출 성장에 절제된 비용 관리를 결합했습니다. 2025년 연간 에비타 고정비를 약 10억 달러로 유지했으며 그 결과 매출 대비 고정비 비중은 2024년 44%에서 2025년 41%로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총 고정비는 2025년에 2% 증가했습니다. 비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속했습니다. 렌탈 영업 인력과 진로 홈 론지의 대출 담당자를 충원하며 변동비를 사려 깊게 늘렸습니다. 또한 레드핀과의 신디케이션 매물 공유 계약을 통해 렌탈 수요를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매출 성장, 절제된 비용 관리, 전략적 투자의 결합으로 2025년 에비타 마진은 전년 대비 180 베이시스 포인트 확장되었습니다. 주식 기반 보상 비용 3억 9천만 달러는 전년 대비 13% 감소했으며 이는 순이익 마진이 590 베이시스 포인트 확장되어 연간 GAAP 흑자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희는 미드 사이클 주기 중간 재무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해당 목표의 일환으로 저희는 기존 주택 판매량이 증가하기 전이라도 15억 달러의 매출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저희는 총 3억 4,700만 달러의 증분 매출을 추가하며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상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주택시장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이 410만 채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주택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 저희 비즈니스에 상당한 추가 성장이 있을 것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주택 판매량이 600만 채인 보다 정상적인 주택 환경을 가정한다면 저희는 2025년에 보고된 24%의 에비타 마진과 비교해 30% 중후반 범위의 에비타 마진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5년에 저희는 자본 관리도 적극적으로 지속했습니다. 2분기에 마지막 남은 4억 1,900만 달러의 전환 사채를 상환했으며 연중 6억 7천만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총 11억 달러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한 것입니다. 저희의 전체 발행 주식수는 2024년 말 대비 2025년 말에 200만 주 감소했습니다. 2025년까지의 총 자사주 매입액은 가중 평균 주가 신달러로 총 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2021년 말부터 그래왔듯이 자사주 매입 계획이 저희 자본 배분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5년에 저희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4억 2천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습니다. 저희는 13억 달러의 현금 및 투자 자산을 보유하며 2025년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최근 5억 달러 규모의
회전 신용 한도리 발빙 크레딧 퍼실리티를 확보하여 자본에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 전반적인 유동성을 강화했습니다. 1분기 전망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총 매출이 7억 달러에서 7억 1천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저희 전망치 범위의 중간값에서 전년 대비 18% 증가를 의미합니다. 1분기 매매포 세일 매출 성장은 8%대 후반의 주거용 매출 성장과 약 40%의 모기지 매출 성장에 힘입어 4분기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의 가이던스는 도전적인 주택시장 상황이 1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합니다. 저희는 추가적인 다세대 매출 성장에 힘입어 1분기 임대렌털즈 매출 성장이 전년 대비 약 40%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분기 에비타는 1억 6천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저희 전망치 범위의 중간값에서 24%의 마진을 나타냅니다. 이는 4분기 5,500만 달러에서 증가한 5억 3,500만 달러에서 5억 4천만 달러의 에비타 비용을 시사합니다. 이는 주로 급여 관련 세금의 계절적 증가와 레드핀, 신디케이션 계약과 관련된 리드 확보 비용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또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렌탈, 영업 인력 및 진로 홈 론츠의 대출 담당자 채용과 관련된 변동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법률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전년 대비 증가한 법률 비용이 1분기 에비타 마진에 약 200베이시스 포인트 2%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6년 현재까지 저희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믿는 수준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 최근의 시장 혼란을 활용하여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 전체 전망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10%대 중반의 매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렌탈 부문에서는 2024년 27%, 2025년 39% 성장에 이어 2026년에는 약 30%의 매출 성장을 예상합니다. 저희는 고정비를 레버리지하고 변동비에 투자함에 따라 2026년에도 지속적인 에비타 마진 확장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순이익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용과 올해 마진 확장 스토리의 형태에 관해 논의하기 전에 2026년 주택시장에 대한 저희의 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매 환경이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움직일 바운스, 얼롱 더 바텀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부담 능력 어포더빌러티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저희에게 약간의 낙관론을 주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중앙값 대비 신규 구매, 주택에 지출되는 비중은 2023년 정점인 38%에서 12월에 32%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인 개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광범위한 주택 시장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이를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 고정비 기반을 계속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희의 비용 구조 프레임워크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약 10억 달러의 고정비 기반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것이 저희의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적절한 투자 수준이라고 믿습니다. 변동비의 경우 저희는 강화된 시장의 발자취를 확장함에 따라 렌탈 부문뿐만 아니라 진로우 홈 론츠의 추가 대출 담당자들에게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변동비 기반이 2026년 상반기에는 매출보다 앞서 성장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매출 성장과 일치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광고 집행에 있어 기회주의적일 것이며 비즈니스 전반에서 기회가 보이는 곳에 따라 광고비를 늘리거나 줄일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희는 2025년 대비 2026년에 마케팅을 성장시킬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화된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확장하고 렌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계속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 비용의 흐름에 대해 생각하실 때 연중 내내 높은 수준의 법률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특히 상반기에 전년 대비 에비타 마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100 베이시스 포인트의 마진 역풍을 초래하는 높은 법률 비용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시장의 연간 에비타 컨센서스 추정치가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주식 기반 보상이 투자자분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을 13% 감소시킨 데 이어 2026년에는 10% 이상의 감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식 기반 보상의 90%가 고정직 직원들에게 할당되어 있어 고정 인원수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증가된 레버리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의 감소는 2025년 정해 순이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2026년 추가적인 순이익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저희는 현금 포지션과 영업 현금 흐름을 사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해왔으며 이는 지속적인 주식 보상에 따른 희석을 완화하여 기말 주식수가 전년 대비 200만 주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을 내다볼 때 저희는 정상화된 주택시장에서 매출 50억 달러와 에비타 마진 45%라는 미드사이클 목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훌륭한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2026년에도 전략을 계속 실행하며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전략에는 연결 건수의 75% 이상이 강화된 시장 경험을 갖게 하는 것, 쇼케이스 채택률을 전체 활성 매물의 5에서 10%라는 중간기 목표를 향해 높이는 것, 그리고 다세대 부동산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패키지 업그레이드를 통한 렌탈 부문의 강력한 성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를 더 멀리 내다보면 저희는 진로우 프로가 저희의 서비스 가능 주소 시장 SAM을 의미 있게 확장하고 중개인들이 그들의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울 미래 전망에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저희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저희 앞에 놓인 기회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마진 확장과 정의 GAAP 순이익을 견인하는 절제된 비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성장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자분 질문을 위해 라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